네, 최근에 수강생분께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 상품을 올릴 때 시장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어요. 자기는 상품 올릴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하는 시간에 비해서 상품을 많이 못 올렸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시장가를 물건 하나하나마다 확인하면서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저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에게 시장가 확인하지 말고 그냥 올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시장가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뭐 무조건 시장가 확인을 하는 게 맞다, 하지 않는 게 맞다, 뭐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게 초보 단계일 때랑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였을 때 단계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품은 시장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상품들은 시장가 확인을 하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시장가 확인 다 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에는 판매 데이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장가 조절을 통해서 매출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시장가 조절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처음부터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거 다 가격이랑 비교하면서 하던데요? 그렇게 해서 잘하던데요. 네, 그런 사람도 있죠. 타고난 감각이 좋은 사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가 조절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가를 조절을 했을 때 판매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에 하는 건데 그 확률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감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의미 없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할 텐데 어떤 분들은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처음 할 때부터 막 상품을 많이 안 올렸고 일부 상품에만 집중해서 뭐 상품 몇 개로만 엄청난 매출이 나왔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면은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시도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보 단계에서 해야 될 그 작업들을 거치고 이 천천히 스텝을 밟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초보 셀러가 시장가 확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누군가는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누군가는 성과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성과가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격을 안 보고 올리는 거랑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고민해보고 수정을 안 하더라도 확인을 해보고 올리는 게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들이는 시간 대비 그 효율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지, 이걸 했을 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그 작업을 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거를 따지라는 거죠. 자, 초보 단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월 매출이 500만 원 정도가 넘지 않으면 저는 초보 단계라고 보고, 이때는 사실 거의 이 상품이나 이 판매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을 때고 거의 뭐 그냥 데이터를 쌓는 단계고 약간 운으로 조금 상품이 팔리는 뭐 그런 단계라고 봐요. 뭐 운으로 팔리는 작업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뭐 초보 단계에서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초보가 뭘 알고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초보 때는 그 실력을 쌓아야 되고 데이터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확률을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운의 작업을 맡기는 게 필요하고, 그게 단순히 막 생각 없이 막 올리라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면서 확률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라는 거죠. 아무튼 이 초보 단계에서 시장가를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자, 만약에 내가 초보고 상품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정보나 그런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시장가를 확인을 했어요. 내가 올릴 물건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아, 남들이 이 가격에 파니까 난 이것보다 싸게 팔아야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무조건 남들보다 싸게 파는 게 정답인가요? 시장가 확인을 하고 가격을 조절한다는 거는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가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했을 때 효율적이겠구나. 판매량도 이 정도 하면은 올라갈 거고 이 정도 팔았을 때 마진이 이 정도는 남아야 내가 이 사업에서 이 상품을 파는데 의미가 있겠구나. 뭐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차피 가격을 남들이 올린 가격을 봐도 그런 판단이 안 돼요. 무조건 그럼 네이버에 남들이 올린 것보다 싸게 올릴 거냐? 그럼 마진이 또 안 남아요. 마진을 너무 줄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결국에 돈을 못 벌어요. 뭐 해외 원가가 오를 수도 있고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뭐 반품이 생길 수도 있고 배송비가 예상한 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마켓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가격을 낮춰버리면 결국에 이거 팔아봤자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진을 남기는 게 중요한데 그 조절을 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무조건 네이버에서 남들 보고 따라서 이렇게 가격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초보일수록 네이버 판매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네이버를 보는 이유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이 데이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는 거지 네이버에 있는 판매자들을 상대로 그거를 가격을 비교한다는 건 초보자한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네이버는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좀 경험이 많고 빅셀러일수록 네이버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그들이랑 가격 비교를 해서 가격 경쟁을 해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략 자체가 제가 강조드리는 초보자의 전략 자체가 그 가격 비교랑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 확인을 하는 게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또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나랑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뭐 그걸 말해주는 사람은 매출이 뭐 몇천만 원이 이미 넘었거나 아니면 스타일이 다른 경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다른 셀러들 중에서 중국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가 확인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트렌드라든지 또 같은 상품 이렇게 경쟁하는 경우도 많고 치킨 게임 하거나 막 박리담회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승부를 보는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때는 또 시장 경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시장가 경쟁이. 근데 애초에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방향성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항상 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초보 단계에서 힘들었던 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많은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했던 점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저는 알려드리는 거고 제 방식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혜래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서 왜 혜래님은 이렇게 안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품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이거를 많이 팔아봤으니까 물건을 많이 팔아봤으니까 또 그 단계에서는 그 단계만의 전략이 있는 거고 초보 단계에서는 초보 단계에서 해야 될 전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 입장에서 그 단계를 알려주는 거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생이 7등급짜리한테 과외를 하는데 서울대생이 1등급인 상태에서 했던 공부 방식을 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엄청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게 서울대생은 7등급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 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성과는 낮지만 이 초보 단계의 과정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분야는 저도 정말 초보고 잘 모르지만 아마도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정답이 없습니다. 막 무슨 회사 일처럼 어떤 시험처럼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건데 이게 뭐 확인을 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걸까? 왜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가 확인을 하면 안 되는 걸까? 그거를 본질적으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계속 그걸 쌓아야 나중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저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판단력을 기르셔야지 남들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해야겠네 하지 말라니까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초보 셀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처음에는 타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올려도 많이 안 팔릴 거예요. 왜냐면은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상품을 올려보면서 감을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감이 쌓이면,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뭔가 이 시간 들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상품 하나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돼요. 상품 하나에, 그러니까 무조건 막 생각 없이 상품 여러 개 올리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상품을 찾을 때는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올리는 게 맞지만, 그 상품 하나에 쏟는 시간 중에서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작업이 꼭 필요한가? 이런 작업, 상품을 찾을 때 이런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해야겠지만, 내가 이런 작업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과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까? 물론 처음엔 모르죠. 근데 계속 고민을 해야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게 쌓인다는 거죠. 자, 처음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 하면은 얼마 벌어요? 상품 몇 개 올리면 얼마 벌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은 애초에 이런 작업들이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딱 뭔가 기계처럼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투자하는 거 대비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데요? 난 하루에 2시간만 일하는데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누군가는 난 하루에 10시간 일하는데도 돈 하나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효율 때문인 거예요. 효율.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얼마나의 효율이 있냐. 이 효율이라는 거에는 뭐 실력도 필요할 수 있고 경험도 필요하고 뭐 타고난 감각도 필요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거를 핵심으로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시장가를 만약에 확인한다. 가격 비교를 최저가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상품 한 개당 만약에 1분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상품을 100개를 올려요. 그럼 시장가 확인을 하는 데만 100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하나만 봤을 때는 1분 정도는 뭐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100개를 올리면 100분이에요. 100분이면 엄청나죠. 만약에 내가 시장가를 하나 확인할 때, 물론 확인을 했을 때 안 하는 것보다 좋다고 했죠. 근데 그게 확률이 굉장히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확률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건데, 그때 확률이 0.01% 만약에 오른다고 해봐요. 내가 만약에 1분 동안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 올리면, 비슷한 거 차라리 이거랑 비슷한 상품인데 조금 다른 거 그냥 하나 내가 더 올리겠다. 1분 이거 확인할 시간에. 그때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하루에 100분이라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투자할 때 과연 1% 올라가는 확률에 투자를 할 것이냐, 5% 올라가는 확률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하루 차이가 아니라 이게 결국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쌓이면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3개월을 해도 누구는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나오고 누구는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초보자 때 핵심이다. 근데 이거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이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뭐 키워드를 막 분석해라, 뭐 가격 비교해라, 뭐 아이템 위너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초보자가 할 때 효율이 너무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잘하면 하는 게 좋아요. 이미 고수 단계에서는 하는 게 좋아요.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초보자는 해도 능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한테는 차라리 많은 시도를 하는 게, 많이 던져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고, 제가 항상 그거를 강조드리는 건데, 또 이제 또 반대로 봤을 때 그래서 초보자는 대량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예 초반에는 먹힐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올리는 게. 근데 그거는 문제가, 그러면 또 실력이 안 늘어요. 효율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는 약간 효율은 좋을 수 있는데 증가가 없다. 효율의 증가가. 그러니까 이게 딱 그 구간이 있어요. 대량과 반자동의 그 구간.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만 또 너무 많은 시간 써도 안 된다. 그래서 초보자 때는 남들과 상품 경쟁하려면 안 돼요. 남들은 대부분 여러분보다 잘하는 단계거든요. 가격 경쟁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가격 경쟁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 무슨 온라인 셀러를 하면서 가격 비교를 왜 안 하냐, 기본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데 초보 단계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상품, 수요가 적은 상품, 이런 거는 결코 가격 비교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무조건 구매 대행에서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인 경우 정말 특별하게 내가 이 분야에서 타고난 진짜 감각이 있고 천재라서 처음부터 진짜 막 다 보여가지고 막 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지만, 진짜 95%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초보 단계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알려주는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은 잘하는 사람이겠죠. 초반부터 잘했던 사람들이 많고, 사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초보들의 그런 감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잘하는 경우도 아니고 저도 초보 단계 중에서 조금 경험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초보 단계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